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박귀주라고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언러닝 오스트레일리아 전시 소개를 맡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봉쇄 같은 상황들은 우리 삶을 고립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열리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언러닝 오스트레일리아 전시는 다양한 세대와 인종, 젠더, 문화를 가로지르는 동시대 호주 현대미술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호주 현대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35팀의 작가들과 콜렉티브 그리고 5지역의 토착민 예술센터에서 참여했는데요. 복잡다단한 호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전시 제목에서 언러닝이라는 말은 배운 것을 지우다 또는 다시 배우다, 탐색하다를 뜻하는데요. 호주에 대한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탐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란 말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요. 이전의 정보를 지우고 다시 탐색하듯이 작품들을 탐색하면서 호주 사회를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번 전시는 여느 때처럼 섹션을 나누지 않아서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키워드를 따라서 감상할 수 있도록 5개 경로가 소개되는데요. 관람객들은 작품마다 표시된 코드를 따라서 감상하실 수도 있고 자신만의 경로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안하는 경로를 따라서 출발하시겠습니다. 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커다란 나무 구조물은 탈로이 하비니 작가의 교화란 작품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부족인 하코 공동체와 협업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골의 평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공공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작가는 태평양 일대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었던 장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소개되는 작가의 영상작품 터전 코나위루는 작가의 고향인 부겐빌의 수로를 통과하는 뗏목을 보여주는데요. 서정적인 풍경과는 다르게 광산 개발이 초래한 환경 파괴와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토착민의 시선으로 들려줍니다. 하코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함께 지었다가 해체하곤 하는데요. 이들에게 집을 짓는 일은 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과정과 같은 일입니다. 고정된 장소와 틀을 강요하는 역사지식 체계에서 벗어나서 하코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허물고 또다시 짓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교화란 말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누가 누구를 교화하는지, 좋은 방향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한시적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이어붙인 문양들이 다 다른데요. 태평양을 건너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든 별자리로 된 항해 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캐롤 맥그레거 작가는 부모님이 와다우룽 부족과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침묵 속에 묻혀진 토착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업을 합니다. 멜버른 근처에 사는 와다우룽 부족은 누군가 태어나면 주머니쥐 가죽으로 망토를 만들어 주는데요.
어느 부족 사람인지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패턴이 들어가고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나타내는 지도가 됩니다. 우드게르를 위한 화환 작품은 토착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가이자 예술가, 시인, 교육자였던 우드게르 누누카를 위한 작품입니다. 우드게르는 쿡 선장의 상륙을 기념하는 유럽인 정착 2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일행에게 장례식 화환을 물에 띄워보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착민들에게 호주 기념일은 애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망토에는 우드게르의 고향인 민제리바의 토착 식물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고 인쇄물에는 이 식물들의 영어 이름, 학명, 한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모두 몇 가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두 61가지 꽃인데요. 제가 여기서 아주 예쁜 이름 몇 개를 찾았습니다. 달걀과 베이컨 꽃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벨 꽃도 있습니다. 뒤쪽 선반에는 하얀 석고 조각들이 놓여 있는데요. 침묵의 소리란 작품입니다. 댐 수몰 지역 안에서 자라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연상시키는데요. 호주 남동쪽 테스메니아 섬의 고든 댐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두 251개의 석고 조각 하나하나는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상륙한 이후 1년씩의 나무 성장 기록을 나타냅니다. 유칼립투스는 성장이 아주 빠른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민지화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티모 호간 작가의 베이커 호수입니다. 작가는 10년간의 공백 뒤에 고향인 핏잔차차라로 돌아와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베이커 호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착민 예술가들은 땅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작가가 속한 스피니팩스 아트 프로젝트 팀은 서호주에서 처음으로 토지권을 인정받아서 토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호주 3곳에서 핵무기 실험을 했는데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을 원자폭탄 시험 기지로 허락한 이후로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황폐화된 땅을 애도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티모 호간 작가는 신성한 베이커 호수의 주인으로서 호수 위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주로 베이커 호수와 뱀 이야기를 그립니다. 3개로 이루어진 3면화 형식의 그림인데요. 부족 신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위 근처에 살면서 늘 호수를 지키고 있는 와남피라는 하얀 물뱀과 두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형물들이 놓여 있는데요. 요하니 스케오스 작가의 무덤입니다.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조형물은 고구마 종류인 얌인데요. 땅에 대한 작가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작가는 호주 정부가 자신의 고향에 가했던 엄청난 피해를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강제 이주와 식민지 동화 정책으로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잃어버린 세대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작가는 남호주 우메라 출신인데요. 핵실험 이전에 지금의 우메라 금지구역에 살던 토착민 6개 부족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늘고 길다란 얌 형태는 식민지화 이후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나타내는데요. 연약해 보이지만 대량으로 모여 있습니다.
작가는 얌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유리를 정성껏 부는 작업을 통해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층 전시실에서는 유머와 전복, 다양성을 코드로 하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메디슨 바이크로프트의 구성된 신체들, 내재된 악덕 연작입니다. 작가는 신화, 역사, 소설을 혼합해서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유쾌한 가상세계를 만들어 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연출과 배우 역할도 하고 풍자극 형태의 퍼포먼스도 합니다. 이 인물들은 영상 작품 속 캐릭터들인데요. 18세기 귀족 초상화 속 인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연체동물을 연상시키는 이 형체들은 사람 혹은 동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모습인데요. 작가는 사람과 동물, 선과 악 이런 이분법으로 나누기 힘든 새로운 생물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인물들은 얼굴 대신 장기가 자리 잡고 있고 커다란 입과 빨판, 촉수가 보입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복장이지만 탐욕이 흘러내리는 듯한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연체동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떠다니고 표류하는 것이 우리가 묶여있는 구조를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저항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읽기 퍼포먼스가 진행되는데요. 아가사 고스 스네이프 작가의 사자의 꿀이란 작품입니다. 매일 한 사람이 전시장에 머물면서 책을 읽는 퍼포먼스인데요. 8명의 독자 퍼포머는 작가가 선물한 더 셜리 클럽이란 책을 읽고 그 다음엔 다른 책을 읽고 선반에 책을 놔두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설희란 이름을 가진 학생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여행 갔다가 우연히 멜버른 축제에서 더 셜리 클럽 할머니 회원들을 만나게 되고 클럽 명예회원이 되면서 할머니들과 우정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의 꿀이란 작품은 작가가 퍼포먼스를 처음 기획했을 때 작품을 커미션했던 칼도르 재단의 디렉터가 선물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선반에 책이 쌓이면서 책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느슨한 연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나 노동, 여가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품입니다. 전시장 어딘가에서 책을 열심히 탐독 중인 독자 한 분을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룩 가루 앤드류 작가는 아카이브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 연작은 새해 신문에 실리는 헤드라인 기사를 수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매번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슈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드는데요. 신문 기사 이외에도 패션 잡지나 윌리엄 호가스의 오리지널 판화집도 사용합니다. 호가스의 달걀을 깨는 콜럼버스 이미지도 보입니다. 작가는 어머니가 위라주리 부족인데요. 토착민의 권리 박탈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들은 일종의 조각처럼 이미지와 글씨들을 배치하고 네온을 켜서 완성했습니다. 네온빛을 따라가는 듯한 소녀의 얼굴과 들춰내다, 레이킹 오버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억압당하고 그늘진 영역을 네온 불빛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벽의 기하학 패턴은 토착민들이 나무 빈 공간에 새기는 문양인데요. 문양은 토착민들에게 전통을 상징합니다. 위라주리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나무에 표시를 남기는데요. 죽은 자의 영혼이 천상세계로 가는 길목이라고 여깁니다. 1층 세마 카페에서도 작가의 패턴과 네온 글씨 작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이 씌워진 인물들은 압둘라 작가의 테피스트리 작업입니다. 작가는 무슬림 호주인 제7세대로 자신을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는 작업을 합니다. 날 어색하다고 해, 날 경솔하다고 해. 이 작품 속 인물들은 이모티콘의 웃는 모습과는 반대로 무표정한 얼굴인데요. 작가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가면을 드러내 보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소서 작품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 중인 호주 군인의 모습인데요. 군인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한 헬멧 위에 또 다른 보호막이자 가림막인 이모티콘을 씌웠습니다. 작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요그야카르타의 다깅텀바 스튜디오의 도움으로 작업을 완성했는데요. 전통 자수 기법을 재봉틀 수작업과 연결한 작업으로 이 작품은 4-5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영상은 듀오팀인 소다저크의 테러 눌리우스입니다. 이 작품은 호주 정치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신랄하게 비판한 정치적인 복수 우화극입니다. 작가들을 지원하던 얀 포터 재단은 영화 개봉 며칠 전에 공식적인 후원자에서 자신들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일로 재단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상 제목 테러 눌리우스는 무주지를 뜻하는 테라 눌리우스를 패러디한 말입니다. 영국이 처음 호주에 상륙했을 때 주인이 없는 땅이었다는 의미로 쓰이는 테라 눌리우스란 말에서 땅을 뜻하는 테라를 공포를 뜻하는 테러로 바꿨습니다. 작가들은 호주에서 사랑받는 대중문화 장면들을 활용했는데요. 액션물 매드맥스의 서사가 짙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지는 이민자,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이미지를 전복했는데요. 페미니스트 여성 자경단이 등장하고 호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부시 캥거루 스키피가 양을 먹는 육식동물로 나오고 토착민에게 비우호적인 호주 정치가들이 부메랑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호주 국가 신화의 허위성에 대한 고발을 담은 통쾌한 이야기는 54분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몇몇 작품을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설명 들으신 작품 말고도 미술관에 오시면 미술관 유리 파사드를 둥근 구멍으로 꽉 채운 다니엘 보이드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서 흥미로운 작품들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벨 작가의 대사관 작품 천막 안에서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연사의 강연, 대화, 스크리닝이 진행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례 초청 강연도 있고요. 5명의 참여 작가를 초대해서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식물을 소재로 가족을 표현하는 가족 단위 워크숍과 매달 마지막 수요일 밤에 진행되는 뮤지엄 나이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도록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가들의 디지털 커미션 프로젝트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